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부터 오늘 미축까지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미축도 사실 배당 낮은 올랜도 때문에 이제 후반에 이제 PK를 먹히면서 좀 아쉽게 되었는데, 이거 야구를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마무리를 좀 잘해볼게요. 다음 주에도 축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 뒤면은 해외 축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길게 얘기 안 하고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빗소리, 비 떨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로 다 들어가네요. 어쩔 수 없다.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하고 충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리그 3경기, 그리고 나머지 노르웨이 리그 원래 안 가지만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클럽 월드컵 내일 오전이죠. 결승에 아침에 미축까지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자 축구는 제외를 하고, 자, 인천 충남부터 가도록 할게요. 어제도 보면은 일본 때문에 틀렸는데 괜히 이제 나눠 갔으면 될 거를 이제 붙여가 가지고 원래 3경기씩 나눠 갈 거 2경기 한 경기씩 빼면서 이제 4경기 남으니까 그냥 몰아서 갔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하고 충남 아산인데 인천이 지금 1위죠. 그리고 충남 아산 원정에서도 3대 0으로 이겼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남 아산이 잡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왜냐면 뭐 인천이 홈인데 워낙 실점이 적고 12골로 최소 실점 팀이고, 충남 아산이 뭐 실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득점 차이에서도 10골 이상 나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유일무이 무패팀이다. 인천 9승 1무. 충남 아산 원정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둘 다 전체적으로 부상이 없긴 하지만 충남 아산 쪽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공격 쪽에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천 볼 수밖에 없다. 인천이 또 2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전남한테도 졌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승리가 좀 있어야 된다. 왜냐? 지금 인천이 지금 4점 차로 쫓깁니다. 물론 한 경기 덜 치러지긴 했는데 오늘 승리 못한다? 진짜 4점 차 되는 거예요. 이겨야 다시 7점 차로 늘어납니다. 해서 인천 승. 그리고 충남 아산이 최근에 그래도 폼이 좋았거든요. 뭐 지난번 수원 삼성한테 이제 2골 내줬지만 결국엔 2골 따라잡아서 이제 2대 3으로 좀 아쉽게 졌는데, 최근에 마인을 당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홈에서 0대 3으로 지기도 했고 부산 원정이 0대 2 뭐 등등. 그리고 지금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 어떤 변수냐? 어, 일단 뭐 날씨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그래도 인천승 봐요. 저는 홈이기 때문에 기왕 노릴 거 뭐 마엔까지도 노리면 좋겠지만, 마엔은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다. 왜냐? 뭐 원정 가서 3대 0으로 이겼다고 해서 홈에서 꼭 무조건 마인을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충남 아산도 최근에 골을 이제 꾸준하게 넣고 있어서 차라리 이 경기 뭐 언오버를 선택하면 좋은데, 언오버도 확실히 좀 애매한 게 인천이 실점이 적고 최근에 홈에서 실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원정이면 모르겠지만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언더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배당을 노린다면은 뭐 오버를 노릴 수도 있긴 한데, 오버는
애매합니다. 인천이 실점이 적어서 차라리 노릴 거면 그냥 마엔을 고배동 노릴 거면 마엔을 노리세요. 마엔. 자, 그다음 부천하고 김포FC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같은 경우에는 김포FC 상대로 홈에서 워낙 강하거든요. 최근 4연속 3승 1무로 패배도 없고 그리고 지금 순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보다 높아요. 승점도 10점이나 앞서 있고 득점도 10골이나 앞서 있는데 김포는 이제 실점이 적은 편이죠. 근데 부천이 득점이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실점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플러스긴 하지만 부천이 좀 더 좋다. 그리고 홈 아닙니까? 부천은 홈 원정 차이가 별로 없어요. 뭐 김포는 확실히 홈이 조금 더 좋고 그래서 퇴장이 있긴 하지만 비중이 낮고 부천은 김포는 주전기포도 부상 때문에 이제 서브가 뛰는 걸로 알고 있고 몇몇 출전 그 뭐 부상이라든가 출전 의심되는 선수가 몇 명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부천이 낫다 홈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 화성FC 상대로 이기면서 지금 컵대회 포함 5연승 리그만 4연승입니다. 4연승 최근 4연승 할 때 동안 딱 1실점했고 리그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 중 홈에서도 4경기 무패 홈에서도 3연승 중 리그만 놓고 봤을 때 뭐 이거는 뭐 깔 게 없다. 근데 이제 김포가 이제 무서운 건 지난번에 믿었던 부산이 원정 첫 패배를 당했고 홈에서 3대0으로 잡으면서 김포도 최근 5경기 무패예요. 중간에 컵대회 지긴 했지만 인천하고도 비겼죠. 전남 원정도 비겼죠. 그리고 물론 그 5경기 중에 4경기가 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김포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천 홈이라서 유리하긴 한데 상성도 김포가 최근에 너무 패배가 없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해요. 다만 원정만 까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김포 마지막 승리가 3월 말입니다. 전남하고 비기고 수원 삼성하고 비긴 전적들이 있긴 한데 그거 빼면은 딱히 근데 이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최근 흐름은 무패 흐름입니다. 부천도 뭐 홈에서 아예 실점이 없는 팀이 아니고 최근에 3경기 무실점을 했다고는 하지만 홈 경기는 1경기밖에 안 됐고 이랜드 1실점 그리고 뭐 전남 2실점 인천 3실점이기 때문에 김포가 최근 흐름도 좋기도 하지만 실점 부분에서는 김포가 더 좋기 때문에 부천이 골을 많이 못 넣으면 비길 가능성도 존재해요. 부천 승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언어본 애매해서 패스할게요. 안산하고 서울 이랜드인데 사실 안산이 이제 순위가 낮죠. 그리고 이랜드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상성에서도 많이 밀리고 근 5년 동안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안산이. 근데 이제 최근 흐름이 안산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이제 이랜드보다 10점이나 뒤져 있고 승점도 득점도 2배 이상 2배 더 차이 나요. 안산이 12골 이랜드가 30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랜드가 실점이 많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안산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랜드는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경고 누적도 있고 이랜드 저 안산은 미드필더에 이랜드는 뭐 공격이 이적 이슈랑 뭐 몸 상태 좋지 않은 건 있는데 뭐 완전 결장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건 없긴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랜드가 최근 원정에서 부진하고 있다는 점 5경기 연속 무승 그리고 홈 한 경기 포함하면 6경기째 승리 없어요. 2무 4패. 근데 안산은 어떻냐 최근에 부천한테 홈에서 졌지 인천하고 그거 빼면은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긴 적도 많이 없기 때문에 즉 무가 많다. 근데 이제 안산이 무가 많은 건 득점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졌던 2경기도 전부 다 득점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얘네가 아마 거의 10경기 연속 언더 중일 거예요. 득점도 득점인데 근데 이랜드는 5경기 승리 없고 최근 6경기 승리가 없긴 하지만 그 6경기 전부 다 골을 넣었어요.
결국엔 골을 넣을 확률은 이랜드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다? 이랜드 승부로 봐야죠 이건. 근데 무승부를 보는 건 안산이 최근에 패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랜드가 골을 많이 못 넣거나 또 한 골 이상 못 넣는다? 그러면 비길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안산이 선제골을 넣든 아니면 골 못 넣어서 0대0으로 비기든. 근데 득점 차이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상성도 이랜드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국내 경기는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리그는 좀 빨리빨리 좀 지나갈게요. 어차피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방종하면 바로 구매를 하러 가야 되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게 이게 불편하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질찬 한 번씩 부탁드려요. 추천 많이 눌러줘야 같이 적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그 기운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경기 노르웨이 리그 브리네하고 볼레레가 이름도 어려워요. 노르웨이 리그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중국 경기가 있나요? 뭐 여자 축구인가요? 여자 축구는 제외를 했습니다. 여자 축구는 여자 축구가 있다면 여자 축구는 제외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아예 그냥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여자 축구는. 그 여자 축구가 동아시아원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건너뛰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노르웨이 리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네하고 볼레랭아는 사실 순위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름도 어려운데 우리가 생소하죠. 그래서 이건 거의 감으로 가야 됩니다. 감으로. 아예 안 갈 수는 없고 상성은 볼레랭아가 이제 3승 1무로 좋은데 최근엔 다 2부에서 붙었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래도 원정이 조금 괜찮다. 하지만 브리네가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중이고 최근 3연속 무승부긴 하지만 볼레랭아도 2경기 무패 중이기 때문에 둘이 승점도 같아요. 득실 차이도 별로 없고 그리고 둘 다 홈 원정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결장 부분이 브리네가 주전키퍼가 퇴장이 있어서 이제 못 나오고 그거 외에는 딱히 달라지는 게 없다. 결장 부분은 원정팀이 좋습니다. 어쨌든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고 5경기 무패 중인 브리네가 좀 더 낫긴 한데 주전키퍼의 퇴장도 있고 그렇다고 원정팀을 가기엔 좀 애매해요. 홈의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언업을 가려 해도 아무리 브리네가 득점력이 계속 꾸준히 있고 다득점 경기들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최근 다 한 골입니다. 3경기 연속. 볼레랭아도 원정에서 득점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굳이 간다면 오너버 5번인데 못 찍고 넘어가야죠. 이거는. 무승부 찍거나 넘어갑시다. 이게 9시 반 첫 경기거든요. 시간대가 좀 동떨어져 있긴 한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 굳이 뭐 승패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언어부 쪽으로 접근하세요. 그냥 무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트하고 사릅스보. 여기도 순위 차이가 얼마 없더라고요. 보니까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성은 반반이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승점이 2점짜밖에 차이 안 나고 그나마 사릅스보가 좋은 게 있습니다. 득점도 조금 앞서는데 얘네가 보데글림 다음으로 실점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실점이 최소 득점은 아닌데 한 골 차면은 거의 최소 득점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크리스티는 거기다 이제 실점도 더 많기 때문에 득실이 사릅스보가 좋다. 크리스티 홈이어도. 그리고 사릅스보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유일하게 원정 무패더라고요. 3승 3무. 그래서 실점이 적은 이유가 있죠. 그리고 공격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사릅스보도 결장이 있긴 한데 아주 최근 결장은 아니어서 뭐 살짝 우세 정도? 이러면은 당연히 사릅스보 입장에서는 원정 무패기도 하고 최근 노르웨이 컵 대회 포함
6경기 무패 중. 컵대회를 뺀다 하더라도 4경기 무패 중입니다. 괜히 원정 무패가 아니에요. 부산처럼 이제 어이없게 지지만 않는다면은 최근 2경기 연속 다득점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0대0 무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0대0 무는 한 번 최근에 대부분 다 골이 있던 무승부였어가지고, 무승부도. 그래서 뭐 크리스트가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일정도 거의 비슷하고 노르웨이 둘 다 컵대회를 했기 때문에. 예. 하지만 크리스트가 이제 보데글림하고도 비겼고, 얘네도 냉정히 보면은 리그로만 보면 3경기 무패기 때문에 요것도 결론은 그거죠. 사릅소보도 원정이긴 하지만 3승 3무 3번을 비겼다는 점. 그리고 크리스티도 보데글림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팀이죠. 유로파나 컨퍼런스에 등장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보데글림 상대로도 비겼다는 거는 그래도 홈인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뭐 물론 아까 뭐 근 5년 동안 상성에서 밀리긴 했는데, 아니구나. 상성도 반반이었죠. 어디냐, 이랜다고 착각을 할 뻔했네. 상성도 반반이기 때문에 반으로 봅니다. 반. 즉 무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승부 봐야죠, 이런 경기. 그러니까 웬만하면 무승부를 잘 안 노리려고 하지만 적중률이 떨어져서 무밖에 안 보이거나 좀 애매한 경기, 이런 경기는 어쩔 수 없이 굳이 간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다음 로젠보르하고 함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상성은 오래된 경기를 빼고 최근 20년도 이후만 보면 3경기 3승 무패 홈에서. 그리고 이 로젠보르 같은 경우에는 순위 차이가 좀 나요. 함캄하고 승점 10점 차인데 여기도 실점이 적은 팀이에요, 로젠보르. 근데 로젠보르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 해우게 해수는 꼴찌 팀을 제외하고 함캄보다 2골이 많아요, 득점이. 그러니까 득점으로만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상위권 팀치고는 가장 득점이 적기 때문에 로젠보르의 문제는 득점력. 하지만 홈에서 3승 3무로 무패팀 중에 한 팀이고, 그 15골 중에 8골을 홈에서 넣기 때문에 뭐 홈 한정 득점력은 비슷합니다. 근데 함캄보다는 많이 넣고 있죠. 근데 수비 쪽에 뭔가 부상도 있고, 뭐 최근 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 2명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요게 타격이 있죠. 그리고 함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장이 없습니다. 최근 뭐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선수도 있는 로젠보르가 안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배당은 함캄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상성은 로젠보르가 좋은데 로젠보르의 최근 폼이 안 좋습니다. 뭐 크리스티 원정의 4실점부터 뭐 최근에 뭐 1위긴 하죠. 그 비킹 FK가 1위기 때문에 1대1로 비긴 건 뭐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최근 5경기 연속 승리 없습니다. 리그에서는 4경기. 하지만 홈에서는 지금 패배가 없죠.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1위 상대로도 비겼기 때문에 뭐 승리만 없을 뿐이지 냉정하게 홈만 보면 못한다고 볼 수 없어요. 득점도 꾸준했고 많은 득점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함캄 같은 경우도 최근 원정 4경기 무패. 얘네도 최근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수비 쪽에 결장도 있고, 오히려 결장 부분은 함캄이 좋고, 상성은 로젠보르가 좋지만 둘 다 득점력 저조한 걸 생각하면은 함캄이 실점이 좀 더 많다고는 하지만 얘네가 득점이 꾸준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배당 대비 로젠보르는 별로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뭔가 이제 뭐 함캄의 역배를 보긴 좀 애매하고, 결국 언어버나 뭐 무승부 중에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함캄이 원정에 무득점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로젠보르가 실점이 워낙 적은 편이라서 1대0 승부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 보기보다는 그래도 언더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니면 뭐 1대0, 2대0으로 로젠보르가 이길 수도 있고. 이렇게 봅니다. 중간에 이제 건너뛴 게 있더라고요. 해우개순하고. 뭔 생각으로 건너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건너뛴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우개순 꼴찌입니다. 꼴찌. 오슬로 얘네가 이제 지금 오슬로예요. 오슬로. 이름이 엄청 긴데 배트맨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오슬로 팀인데, 예. 일단 해우개순이 얼마나 안 좋냐면 최근에 이긴 전적이 얘네가 1승이 있나? 리그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무 11패네요. 5득점, 34실점, 최소 득점, 최다 실점. 유일하게 1승 없고 모든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해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승리 자체가 없으니까 그나마 홈에서 2번 비긴 게 전부인데, 이 오슬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1승 2무 3패입니다. 즉 해우개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둘 다 완전 결정은 없긴 한데 이런 경기 사실 가야 되냐? 해우개선 최근에 득점력 보면 아시겠지만 5득점이 전부인데 득점을 많이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홈에서 아마 1득점? 2번 비긴 것도 아마 0대 0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슬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4경기 무패인데 몰대전도 3대 2, 홈에서 5대 0, 로젠보르하고도 1대 1로 비겼기 때문에 당연히 원정 봐야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름이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무는 왜 보느냐? 해우개순이 그래도 0대 0 무승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래도 홈에서 2번 비겼잖아요. 그거는 좀 높게 봐줘야죠. 그 원정 오슬로도 1승 2무 3패로 원정이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이긴 게 유일한 첫 승이지. 냉정하게 그 전에 뭐 무득점 경기들도 있고 해서 만에 하나 최근에 잘했다고 해서 믿기에는 그 노르웨이 또 은근히 제가 몇 번 보니까 변수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무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거의 승 쪽으로 가 있다 보시면 돼요. 배당도 1.76이면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트렘스하고 트롬세. 이름도 어렵네. 예. 매번 이제 가는 게 아니고 가끔씩 가기 때문에 이름들이 생소합니다. 아직도. 예전에도 잠깐 이제 했었잖아요. 배트맨에서. 지금 다시 또 생겨서 하는 건데 노르웨이는 적응이 안 돼요. 팀들이. 일단 상성은 스트렘스가 이제 더 많이 이겼지만 최근에 3연패 중입니다. 즉 트롬세가 최근 상승세는 좋고 상대 전적, 그리고 이 스트렘스 같은 경우에는 해우개순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아요. 트롬세는 상위권 3위입니다. 3위. 지금 경기수 덜 치러서 3위인데 경기수 따라잡으면 SK 브란도 이제 잡을 수 있는 승점이라서 득실도 괜찮고, 그리고 스트렘스가 홈에서 아까 해우개순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아요. 6전 전패입니다. 3득점. 그리고 트롬세는 원정에서도 4승 1무 1패로 홈이랑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요것도 뭐 딱 사이즈 보이죠?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긴 합니다. 그 미드필더 쪽에.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스트렘스가 최근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고 뭐 0대 0 무승부라도 있던가 실점을 적게 해야 되는데 뭐 보면은 지난번 바이킹 FK죠. 그때 1실점 한 게 다행이긴 한데 그 전에 뭐 2실점, 5실점, 3실점 말이 아니에요. 근데 트롬세는 흐름이 상당히 좋죠. 뭐 이러려면 트롬세가 요새 못해야 되는데 리그 지금 7연승인가? 그리고 원정에서도 득점이 꾸준하고 그리고 얘네 좀 실점도 적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트롬세 봐야죠. 배당은 스트렘스로 빠집니다.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표시는 따로 안 할게요. 트롬세 승 봅니다. 무도 안 볼게요. 그러려면 스트렘스가 홈에서 잘해야죠. 6전 전패인데. 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제 노르웨이 경기도 제가 임의로 가긴 했는데 혼자 그 어디였냐? 그 보데글림이 결국엔 마엔으로 끝났잖아요. 그것도 원정으로 배당이 빠진 겁니다. 배당 자체가 워낙 낮아서 이제
따로 뭐 언급은 안 해드렸는데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느낌이. 배당은 스트램스로 빠지지만 이길 팀이 이길 거다. 전 차라리 트롬세, 물론 이제 마엔했던 경기들도 있긴 해서 뭐 마엔까지 노려볼 수는 있지만 뭔가 배당이 홈으로 빠지기 때문에 마엔까지 노리긴 좀 애매하고, 배당 자체가 원래 높잖아요, 트롬세가. 그리고 최근 상성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몇 경기 남았죠? SK 브란 하나랑 가장 중요한 첼시 파리, 그리고 세인트하고 포틀랜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브란하고 그 바이킹 FK는 1, 2위 팀이에요. 1, 2위. 1, 2위 싸움이라 오늘 가장 노르웨이 경기 중에 제일 재밌는 경기고, 자, 최근에 원정에서 그 바이킹 FK가 SK 브란 상대로 지금 3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2승 1무. 그래서 최근 흐름은 원정 1위 팀이 낫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 흐름도 봐야죠. 일단 두 팀의 성적을 보면은 원정 그 비킹 FK가 36점으로 승점이 9점이나 앞섭니다. 물론 한 경기 더 치르긴 했지만 근데 1패밖에 안 했고, 득실도 39득에 17점이니까 SK 브란하고 좀 많이 차이 나요. SK 브란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다만 홈의 SK 브란 5승 2무 1패, 비킹 FK 5승 1무 1패, 거의 뭐 반반이죠, 반반. 근데 뭐 득실에서는 당연히 비킹 FK가 좋고, 자, 결장 부분이 막 큰 특이사항은 없는데 이 7골 넣고 있는 주 골게터인 선수 타박상 의심 때문에 아마 정경기 못 뛴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경기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다. 근데 나머지 골을 넣는 선수들이 막 3골씩 넣은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어가지고 혹여나 결장한다 하더라도,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뭐 못 이길 정도는 아닌데 비킹 FK가 거의 결장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8골, 뭐 5골, 여기도 뭐 3골씩 넣는 선수들도 있고, 득점력이 괜히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골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골을 넣을 수 있다. SK 브라운보다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원정인데 프렘 받으면 가야죠. 비킹 SK로 되어있네. 자, 뭐다? 프렘 봅니다. 원정이지만 원정 프렘 가야죠. 요거 비길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해요. 자, 왜냐면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SK 브랜이 홈에서 어쨌든 2경기 연승 중이고, 워낙 홈에서 패배가 적긴 한데 몰드한테 한번 졌죠. 그리고 비킹 FK는 사럽스부한테 이제 컵대회 가서 털리고, 그러니까 프렌을 받은 이유가 그거일 겁니다. 아마 SK 브라는 우린 쉬었다. 우리는 이미 전에 노르웨이 컵을 떨어졌기 때문에 5월에 7월 5일이 마지막 경기고, 비킹 FK는 이겼기 때문에 엊그제 7월 10날도 이제 경기를 했단 말이죠. 즉 7월 5일날 경기하고 한 경기를 더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진 적은 없습니다. 아마 리그 초반에 지고 나서 원정 무패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워낙 이제 득실 상태가 좋기 때문에 원정을 갔다 오긴 했지만 한 3일 정도 지났고, 뭐 하루 이틀 간격이면 좀 빡센데 다른 나라를 갔다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저찌 비길 것 같아요. 저는 컵 대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프렌을 보지만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오늘 은근히 좀 무를 보는 게 좀 많네요. 뭐 무가 됐든 핸디무가 됐든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경기도 끝났다. 오늘은 이제 뭐 따로따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K리그는 K리그 따로,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따로. 그럼 파리는 어떻게 가냐? 첼시하고. 그거를 또 미축이랑 묶기엔 그렇고 뭐 단폴로 가든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경기 좀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첼시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경기죠.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경기 결승전인데, 일단은 파리가 이 첼시하고의 그 챔피언스 리그 전적들을 보면은 무도 은근히 좀 있었고, 파리가 최근에는 어쨌든 진 적이 없긴 해요. 근데 둘 다 마지막 경기가 16년도라서 너무 오래되기도 했는데, 첼시는
플라멩고한테 역전을 당하기도 했고 1대 0에서. 그리고 그동안 뭐 벤피카전도 비기고 연장 가서 이기고 파우메전도 사실 제가 첼시 승을 갔지만 뭐 굴절로 인한 좀 운이 좀 따라줬고 플루미넨만 좀 어찌 보면 좀 깔끔하게 이긴 건데 스코어상 파리는 뭐 보타포구한테 뭐 아주 대이변으로 진 것 빼고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AT 4대 0, 인터 마이애미 4대 0, 뮌헨 2대 0, 레알 4대 0까지. 뮌헨 같은 경우는 퇴장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골 넣었고 그러니까 파리가 지금 폼이 질 각이 안 보입니다. 뭐 뮌헨이나 레알이 예전보다 못한 느낌이 있긴 한데 아니요. 이거는 상대방이 뭐 도와주는 것도 좀 있지만 파리 기세가 워낙 강하다. 그래서 괜히 이제 그 챔스 우승한 게 아닙니다. 뭐 첼시가 어떻게 이제 비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파리의 공격력, 파리의 흐름을 봤을 땐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파리 첼시 붙으면 보통 이런 배당이 안 나오거든요. 1.45.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마두에케 이적에 뭐 산초가 명단 제외됐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뭐 네투라든가 뭐 팔머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긴 해요. 뭐 잭슨도 있고. 하지만 파리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여기는 뭐 공격 보면 덴벨레, 바르콜라 특히 이제 흐비차가 와서 더 강해진 것 같긴 해요. 미드필더도 강하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 뮌헨전 2명이 아마 이번에도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 뭐 한 명이 좀 그래도 주축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레알 4대 0으로 이기는 거 보고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게 템포가 다르더라고. 템포가. 이게 마치 예전에 바르샤가 막 아주 쉽게 패스를 하면서 그 정도 느낌은 아닌데 뭔가 이제 합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은바페나 예전에 뭐 메시, 네이마르 있을 때는 팀 자체 네임드로는 더 강했는데 합이 그렇게 잘 맞았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워낙 그 선수들이 그 개성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 뭐 은바페도 파리에서 못한 건 아닌데 오히려 레알 가서 파리한테 진 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거는 배당이 적더라도 파리 승 가야 됩니다. 뭐 보타포구처럼 뭐 변수가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흐름상은 그리고 첼시가 뭐 왜 언더로 배당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오버 납니다 이거. 만약에 파리 배당이 별로다 그러면 무조건 오버 가세요. 오버. 파리 승보다는 오버 배당이 지금 올라가서 높기 때문에 1.56 언더로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파리는 일단 실점 안 할 것 같고 근데도 오버를 보는 이유는 첼시가 무조건 실점한다는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가 한 골 넣어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타포구점 제외하면 무조건 2골 이상 넣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해서 최소 2-3골은 넣을 거라 보고 오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첼시 입장에서도 못해도 한 골은 넣어야겠지 하다가 또 레알처럼 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리 승, 마헨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이 2.5 기준으로 봤을 때 오버인데 마네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첼시가 끊어버리면은 파리가 마치 한 번 졌지만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시나리오긴 합니다. 지금 너무 달렸거든요. 파리가. 꺾을 기세가 안 보이는데 첼시가 꺾어주면은 리그 시작하기 전에 뭔가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 다른 팀들도 파리 뭐 이길 수 있는 팀이었네 하겠지만 첼시마저 만약에 3대0 4대0으로 이긴다? 이러면은 다른 팀들의 이 부담감이 엄청 커집니다. 특히 리그왕 같은 경우. 누가 꺾을 수 있을지 지금 뭐 챔스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대로만 간다면 2연속 우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뭐 다른 팀들 이적한 선수들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제가 볼 땐. 그래서 파리 승, 마헨 언오버는 굳이 간다면 오버인데 승 마헨 보는 입장에서는 따로 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후원 감사합니다.
저번 거랑 같이 쏘신 거구나.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최근에 뭐 야구를 다시 해서 야구 물론 올킬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1점 차가 그래도 세 조합을 가서 두 조합을 적중하고, 그러니까 축구 무승부 갈 바에는 야구 1점 차 가는 게 어찌 보면 승률이 더 좋은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고 좀 살짝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적중한 게 어딥니까? 근데 이제 축구에서 이제 어제 묶어가는 바람에 틀렸고 오늘도 미축 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낮은 배당 뭐 로스앤젤레스 뭐 그리고 LA 갤럭시, 올랜도를 묶어갔는데 2.6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올랜도가 원래 오버였습니다. 오버도 안 나왔지만 근데 얘네가 2.5에서 3.5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승 가야겠다. 근데 막판에 PK 먹히면서 그게 비기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포팅도 프렌을 해줬으면은 그 샬럿하고 필라를 묶어간 게 적중될 수 있었는데 이미 3대 0으로 벌어진 상황이라 두 골을 따라잡았지만 힘들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승을 가야 될 걸 그랬나? 어쨌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경기가 미축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미축 가보도록 합시다. 자, 미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은 이게 7시 경기니까 늦어도 6시까지는 갈 겁니다. 제가 구매하고 와서 보내든 아마 구매하러 가기 전에 보내고 갈 것 같아요. 6시까지는 보낸다. 그 전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다 따로 가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분석으로 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건 무조건적으로 들어올 거다 하는 느낌이 있는 경기가 몇 경기 안 되긴 해요. 근데도 나눠서 가기보다는 겹쳐서 가기보다는 나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마지막 경기 세인트루이스 포틀랜드 가도록 할게요. 자, 미축 오늘 너무 아쉬웠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오늘은 그냥 그 공개만 하고 따로 분석은 안 했거든요. 아침에 구매하러 가느라. 자, 세인트루이스가 신생 팀이기 때문에 전적이 많이 없습니다. 포틀랜드하고 뭐 전적은 반반이고 3경기인데. 자, 마지막 경기 8시 경기입니다. 이거 뭐 단독으로 가든 어디선가 묶어 가야 되는데, 자,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성적이 좋진 않아요. 승점 15점. 포틀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승점이 이제 15점 차이, 2배 차이 나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득실도 다 앞섭니다. 세인트루이스보다. 홈의 성적도 좋지 않고. 근데 포틀랜드는 홈이 많이 좋거든요. 원정이랑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승점이, 원정 포틀랜드면 그래도 홈의 세인트루이스랑 별 차이 없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장은 아마 최근 결장은 없을 겁니다. 다 뭐 미드필더나 수비 쪽이 결장된 선수들이 조금 이제 경기를 못 나온 상황이고, 뭐 경고 누적이나 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최근 부상이 포틀랜드 쪽에 있습니다. 공격에 하필 브라질 안토니 공격에 이제 무릎 부상으로 빠진다. 이러면 세인트루이스가 좋죠. 근데 요새 세인트루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아닙니다. 성적이 최근 4연패 5경기 승리 없고 뭐 골이 없는 건 아니에요. LA 갤럭시 3대3, 뭐 올랜도 2대4. 근데 워낙 이제 득점도 있긴 하지만 실점도 많기 때문에 오버가 많았던 상황이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도 원정이 홈에 비해 썩 좋지 않거든요. 최근 뉴 잉글랜드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홈이었고, 어쨌든 이기는 경기들도 대부분 실점이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땐 최근 토론토 원정 3실점 0대3, 올랜도 0대1, 뭐 산호세, 세노스 상대로 0대0. 원정 득점력 보면 아주 최악입니다. 그나마 홈이라서 봐줄만 했지, 원정 최근 3경기 무득점. 4경기죠, 4경기. 4경기 연속 무득점. 뭐 그 전에 뭐 컵대회를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그럼 리그만 봤을 때는 3경기 무득점이네. 세너스 상대로 1대4 패배. LA 갤럭시는 워낙 그때 성적이 안 좋았어서 4대2, 뭐 스포팅 4대2. 어쨌든 최근에 진 적은 많이 없어요, 포틀랜드가. 근데 냉정하게 원정만 놓고 보면은 득점력 저조하고 안 좋다. 그러면 세인트를 봐야 되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결장도 그 포틀랜드에 이제 공격의 결장도 있고 해서 세인트가 좀 더 좋긴 한데 뭐 세인트도 요새 폼이 안 좋아서 가기가 좀 어렵다. 전체적인 성적은 포틀랜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경기다. 아마 안 갈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세인트는. 세인트 포틀랜드는 뭐 미축에 한 경기 더 있으면 묶어 가겠는데 뭐 억지로라도 원정 포틀랜드 안 좋아서 가기 어렵고 세인트도 관련이 승리가 많지 않은 팀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런 경기는 웬만하면 좀 피해라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세인트 굳이 본다면 세인트 승무 그리고 3.5 기준이거든요. 사실 세인트 기준으로 하면 오버 가는 게 맞는데 세인트도 상대방들이 골을 넣어줬을 때 3.5 오버를 넘었지 이 포틀랜드의 원정 득점력으로 봐서는 물론 4득점 경기들이 있긴 해요. 뭐 콜로라도전 3대0 그러니까 3.5 기준의 언더는 배당이 별로입니다. 이게 배당이 올라서 그렇지 지금 페이스로는 포틀랜드의 원정 득점력 때문에 언더 가는 게 맞지만 언제 또 터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언어보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세인트 승무로 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 첼시 파리 경기 뭐 앞전에 괜찮은 경기 있으면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묶어 가든가 아싸리 배당을 높여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다. 절대 노르웨이는 섞으면 안 됩니다. 노르웨이만큼은 노르웨이 따로 가야 돼요.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도 없고 그나마 꼽자면 아까 뭐 프렌 정도인데 프렌도 뭐 좋아 보이는 프렌이 아니긴 하죠. 비킹도 원정을 갔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나. 그나마 프렌 받아서 노려볼만 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국내랑 묶어 갈지 단독으로 갈지 단독으로 가려면 배당을 높여서 가야 될지 억지로라도 노르웨이를 섞어서 가야 될지 그것만 좀 고민이 그 결정이 된다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해축 경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뭐 어쨌든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받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주셨던데 제가 예전에 구독에 관련해서 뭐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독 게시판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한다던가 지금 이제 다시 보기는 구독 플러스가 생겨서 구독 플러스는 그게 있어요. 이제 구독 플러스로 바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보기를 안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남긴다기보단 구독 플러스로 돌리면은 그게 구독을 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정확히 저도 구독 플러스를 안 해봐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 관련해서 뭐 뭔가 이제 구독을 해주셨으니까 뭔가 생겨야 된다 하면은 구독 게시판을 다시 활용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고하셨고요. 다시 보기는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